전북 임실에서 선친의 뒤를 이어 2대째 전통 한지를 만들고 있는 홍춘수 장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에도 가족과 함께 한지 만드는 일이 한창이다. 내가 꽁대기가 없어 오빠. 어디 빤나이고 그런 거. 가업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시대가 바뀐 요즘에도 장인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한지 제작에 공을 들이는데 잠시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 갑자기 산에 오르는 장인의 가족들. 이곳엔 무슨 일일까? 뒷산을 찾은 장인과 가족들. 봄에 심은 당나무 상태를 돌아보러 왔다. 10월 달부터 그전에는 10월 달부터 음력 10월 안에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세상에 변해돼 갖고 10월부터 그냥 그 다음에 1월 달까지도 캐요. 근데 이 당나무를 겨울에 쪄내 버려야 다음에 닭 자란 그 것이가 더 잘 자라고 더 좋아요. 좋은 한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닭을 기르며 정성을 다하는 장인. 그런데 당나무 옆으로 커다란 묘 하나가 눈에 띈다. 아버님, 어머님 계신데 애초는 이쪽 쪽에 아버님이 계시고 이쪽 어머니가 계셨는데 도로가 난데 도로 난다고 해서 쬐게 거리는 거 돈도 안 준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내 돈 들여서 합장해버린 거예요. 산이 저쪽에서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도로 냄새가 없어져 버리니까 밭이 저쪽으로 했으면 컸는데 싹 들어가 버리고 뭐 이제 한 120평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형축 때 가는 것도 적어요. 지금. 평생 한지 만드는 일을 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신 자리. 장인은 그 곁에 풍성하게 닭을 길러 선친을 기리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묘 옆에 함께 심어둔 게 바로 황촉교라고도 불리는 닭풀. 한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지만 오랜 가뭄이 심해 잘 자라지 못했다. 이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나 왔는데 이걸 지금 여기 딱 잘라줘 버려요. 그래. 딱 잘라줘 버리면 여기 이렇게 딱 잘라주면은 이제 이게 아까면서 상당히 큰 것 같이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줘 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 가물어서 지금 많이 죽어버려서 풀만 우성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치도 이거 봐요. 여기서 너무 다 가물으니까 이게 야가 좀 거실을 못 쓰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속 타는 장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꽃만은 가뭄에도 어여삐 피었다. 씨를 많이 받으려고 이건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향초대를 야가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이렇게 피우고 이제 쭉 나가서 이 씨를 더 받으려면 이렇게 그냥 처음에 난 대로 그대로 놔둬요. 이게 좋죠? 이거 아주. 이거 진짜 이거 좋아요. 그래도 형도 나고. 밭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 아내에게 줄 작은 선물도 함께 집으로 향한다. 이 좋은 꽃을 주라고. 어쩌라고? 아 받으라고. 이 꽃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나 눈독으로 못 보겠네. 참말로 나 눈독으로 나 팔랑게. 그러고 줘야지. 참 개꽃이나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어때 이 좋은 생활을 받아. 생각하지도 못한 꽃 선물에 아내 마음도 활짝 피었다. 다시 시작된 오후 작업. 티를 깨끗이 골라낸 닭은 약 1시간 동안 방망이로 두들기는데 이렇게 하면 처음보다 2배 부피가 될 정도로 부푼다. 닭섬유가 죽처럼 부드러워지면 이번엔 물에 넣어 충분히 저어준다. 썩은 것은 마지막에 과정이에요. 이제 여기서 나가면 지통으로 가면 지통에서 이제 향초대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이거 한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게 멍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물어줘가지고 반을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한지는 이렇게 해보면 이거 저 질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쭉 나잖아요. 이렇게. 아주 조금 덜 풀어졌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닭섬유가 물에 완전히 풀릴 정도가 되면 물을 걸러내는데 한지를 만들 때 재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물. 장인의 한지 제작도 바로 이 물 덕분에 가능했다. 이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얼음 속에 넣으면로 물이 이렇게 차요. 차고 이건 이 한지는 이 물이 중요성이 있어요. 물이 나쁘면은 전통 한지는 못 돼요. 닭섬유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닭풀을 준비할 차례. 닭풀은 닭섬유의 점성을 만들어 종이질을 고르게 하기 때문에 한지 제조에 꼭 필요한 재료다. 이제 그 행초 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름한데 이름 같이 이게 이렇게 생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가운데가 이렇게 쫙 하면 여기 등기름이 싹 붙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전통 한지를 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약품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할 때 그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부숴보면 이게 나와요. 닭풀이 물에 녹아 점성이 잘 우러나오면 체에 곱게 내리고 닭섬유와 물이 담긴 통에 닭풀을 넣어 농도를 맞추면 비로소 종기를 뜰 모든 준비가 끝난다. 종이는 가장 오래된 방식인 외발뜨기 기법으로 만들어지는데 발을 앞뒤로 흔들어 종이를 뜨는 이 방식은 닭섬유가 우물정자 모양으로 엇갈리기 때문에 보다 질기고 튼튼한 종이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이죠. 이거 안 되구나. 뜬 종이는 발과 함께 널빤지 위에 올리고 굴렁대를 굴려 물기를 뺀다. 이렇게 한 뒤 천천히 발을 들어 올리면 종이가 분리된다. 종이를 다 뜨면 이제는 앞차기를 이용해 물기를 뺄 차례. 간 만들어진 연하디 연한 종이이다 보니 말리는 과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뒷사람이 살짝 틀어진다고 확 틀고 가버리면 쫙 한다고. 이건 두부나 똑같기 때문에. 하루 일이 끝난 저녁. 매일매일 수많은 종이를 만들어 온 홍춘수 장인. 최근에는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게 조선왕족 신법 조선왕족 신법이 종거든요. 이게 이제 도침까지 해서 해놓은 것이라 이 두께나 이 기체가 도침이라는 거 해놔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게 상당히 짱짱하죠. 조선 왕조실로 복보나 작업에 사용된 장인의 한지. 100년이 못 되는 시간에도 누렇게 좀먹기 쉬운 서양 종이와 달리 한지는 1000년 이상이 흘러도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장인이 만든 이 한지 역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과 함께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 평생 한지만 만들어 온 장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지는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다. 이 종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물어. 그래서 이 종안에서 잘 보세요. 이거 하늘 똑같다고. 여기 가만히 보시라고. 저 엉킨 것이 뭘로서 엉켰습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 한지를 그냥 이렇게 보면 한지라고 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우주가 다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참 그렇네요.
우리가 그냥 중환장하고 봤는데 또 선생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시구만요. 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날 어디론가 외출에 나서는 홍춘수 장인. 오늘은 꽤 먼 거리까지 나서는데 장인이 향하는 곳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전주의 한 지업사. 이곳은 선대부터 오랜 세월 한 식구처럼 지내며 거래해 온 것이다. 이게 땡감을 삶아서 이거 물을 들였는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좀 옛날 묵은 무엇을 할 때 공예품들이 쓸 수 있는 것인가 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틀려. 이게 문호가 어떻게 생겨갖고 질이 말하자면 이게 전국적으로 제일 좋다고 해야지. 이런 종이가 지금 뜨는 사람도 없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이제 참 문화재 깨비야. 이게 누가 이거 무엇인지도 모르잖아 지금. 갖고 다니야 몰라. 근데 이게 그 현장만들이 알지. 볼일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홍춘수 장인. 남은 일거리 생각에 마음이 바빠지는데 도착하자마자 한지 작업장을 찾은 장인. 이렇게 한지를 만들며 지내온 세월이 언 60여 년. 하지만 장인에겐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마치 1시간처럼 짧았다. 그러는 동안 숱한 사람들이 오고 또 떠나갔던 이곳. 자신이 마지막까지 남은 한 사람이 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 돌아보면 참 고독했던 길.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한지장의 길. 그는 오늘도 힘을 내어 그 길을 걷는다.